네,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업의 뉴스 시간이죠? 네, 취업의 뉴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이 공업화가 급격하게 진전이 되면서 늘어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죠.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가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올해로써 이 산재보험이 생긴 지 벌써 반세기가 됐는데요. 오늘 그래서 취업의 시간 통해서 특별하게 산재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이재갑 이사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사장님, 그 산재보험이 생긴 지 벌써 이제 반세기라고 합니다. 예, 이제 50주년. 야, 정말 긴 시간인데요. 앞으로 이제 산재보험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우선 금년이 우리나라에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네. 당초 1964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당시만 해도 경제개발 시대에 500명 이상 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나 아니면 광업에 적용되었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변화를 보면 일단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라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요. 그리고 임금 근로자가 아닌 특수 형태 근로자도 일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주들도 가입할 수 있게 허용이 되어 있고요.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주로 보상 일시금 제도로 운영됐지만 지금은 연금 제도가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사고뿐이 아니라 업무상 질병, 직업병 같은 경우도 지금 보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주로 치료와 그리고 보상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산재보험 제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방향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선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 대한 적용 범위를 계속 넓혀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금 과제입니다. 그래서 특수 형태 근로자 분들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적용 범위를 계속 확대해가는 방향을 하나 우리가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인구의 고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가 되고 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는 이제 성숙 단계에 들어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련 있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그리고 산재보험이 같이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급여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사장님이 설명대로 이 산재보험, 특히 이 근로복지공단의 이 존재 목적이 이제 산재보험 때문에 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산재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지만은 직원 입장에서는 이 재보상 업무라는 게 참 만만치 않은 업무거든요. 쉴도 없고 뭐 평일도 없고 늦은 시간에도 전화를 해서 뭐 보상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도 많고 이 직원들이 진짜 산재를 입을 정도로 상당히 업무 강도가 센 걸로 공단에서 알고 있는데 특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대책이랄까요? 아니면 좀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산재라는 것 자체가 산재를 입으신 근로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재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처리하는 우리 근로복지공단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업무 부담이 생기고 혹시 근로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아서 산재가 불승인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민원 업무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산재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우리 근로복지공단의 핵심 업무가 바로 이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 공단의 핵심 역량을 여기 좀 더 집중해서 업무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조정이나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역량을 좀 더 집중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가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을 제기되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무 교육이나 그런 경력 관리를 통해서 우선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가는 방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불승인되는 경우에는 고객, 그러니까 근로자분들이 왜 불승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 처리 기준이나 절차 같은 것을 고객의 관점에서 좀 개선을 해나가고 여러 가지 기준도 좀 투명하게 정리를 해갈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지난 인터뷰에서요, 그 다양한 직종에서 더 많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추진 그 실적 그리고 2014년도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이사장님. 예. 우선 산재보험 제도는 출발 자체가 사업주들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사회보험 형태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근로자가 원래 주된 보호 대상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임금 근로자가 아닌 형태의 특수 형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도 업무를 하다 보면 사고나 질병에 노출되는 위험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이제 보호 방안을 우리가 확대해가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일부 특수 형태 근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는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그리고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사분들, 그리고 골프장 캐디 이 4개 직종에 대해서 처음 적용을 확대했고, 그리고 지난 2012년도에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그리고 문화예술인까지 지금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보험료를 이분들에게 업무를 주로 주시는 사업주분들하고 이분들이 각각 보험료를 50% 부담하는 자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신청을 또 허용하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적용 제외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적용 확대 계획을 위해서 작년도에 한 8개 직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느 부분이 더 확대가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특수 형태 근로자분들이 적용 제외를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사회보험에서 다 누락되는 문제가 있어서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한 허용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설정해 볼 계획입니다. 네.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올해에도 또 늘어날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사회적으로 또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에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비가 또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보험이라는 게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사회보험 형태로 전환시킨 형태가 되다 보니까 우선 사고의 경우에도 사업장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주로 이제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그럼 밖에서 이제 통근하는 경우도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자기의 지배 범위 밖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의 출퇴근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제 보호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그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있는 상태고 다른 외국의 사례나 또는 국제 기준을 봐도 또는 공무원의 경우도 좀 더 넓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제 인정은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재원 소요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출퇴근의 문제는 교통수단을 버스를 탈 것인지 택시를 탈 것인지 어느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모든 것을 또 사업주한테 모든 책임을 지우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어떻게 서로 보험료 부담 문제를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게 또 자동차 보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자동차 보험하고는 또 어떻게 서로 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퇴근제를 보다 더 넓히려고 하면은 좀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공단에서는 출퇴근제는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하나는 외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를 다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출퇴근제를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의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했고 그다음에 이런 방안으로 출퇴근제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재원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비용 추계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서 저희가 그런 사회적 협의 국면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 공단에서 적극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이 출퇴근 산재 부분이 네. 좀 더 이슈화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 게 이 공공기관들 지방의전들이 사실상 올해가 이제 피크를 이루면서 울산에만 하더라도 뭐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가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지방으로 이 출장이라든지 출퇴근을 하는, 물론 일부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버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지만은 다른 민간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이 유관 관계자들은 개인 차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정교하게 공단에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많이 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도 그동안의 판례를 다 분석을 해서 판례에서 일관되게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무 지침을 변경해서 최대한 보호 범위를 지금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네. 출퇴근제 인정 범위 확대, 노사정 협의가 이제 필요한 단계라고 하는데 국민적 합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박준식 기자께서도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몇 년 사이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피크를 이룰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근로복지공단도 울산으로 이전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울산 이전을 계기로 뭔가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금년 3월 말에 공단 본부가 울산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전할 그 건물도 거의 완공 단계에 있어서 이번 주에 준공 예정입니다. 네. 저희 근로복지공단이 울산에 이전하게 되면 이제 아마 새로운 시대가 저희 공단 입장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단에서는 울산 이주와 관련해서는 우선 직원들을 조기에 정착시켜서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전 준비에 차질 없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직원들이 문제가 없도록 숙소나 아니면 통근버스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울산에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 근로복지공단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과 관련돼 있는 공공기관이 몇 개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산재보험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도 바로 옆으로 이전을 하고요. 네. 또 산업인력공단도 같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인력공단의 경우에는 이제 직업능력개발 같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세 공단이 같은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선 산업안전보건사업과 산재보험 그리고 산재 근로자들이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 이런 분야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방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 간의 업무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스마트워크 센터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사장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네. 사실 그 고용노동부는 지금 세종시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고객상담센터는 이제 울산에다가 이제 터전을 잡아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밖에도 많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뭐 에너지경제연구원, 뭐 동서발전,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 이 울산에 관련된 이 유관기관들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울산이 좀 새로운 좀 전기를 맞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특히 그 중에서 아까 이사장님이 설명을 했지만은 그런 업무의 중심은 사실은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활발한 역할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제 서울과의 업무 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화상이라든가 예, 스마트 워크센터 이런 것들로 네, 도입이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산재 근로자를 위한 이 전문적인 치료와 성공적인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최첨단 의료기술을 갖춘 산재모 병원 또 건립을 또 추진 중이시죠? 예.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우선 저희 근로복지공단 본부가 울산으로 이전한과 동시에 맞춰서 또 울산 지역의 산재모병원 건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 저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병원을 전국에 한 10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대상은 이제 산재를 당하신 근로자분들인데 특히 민간병원에서 치료하기가 좀 어려우신 진폐증과 같은 장기 요양 환자분들, 그다음에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그 환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민간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함과 동시에 원래의 작업 능력을 회복을 해서 다시 원직장에 복귀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통합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산재병원 입장에서 보면 연간 한 우리나라에 9만 명 정도의 산재 환자가 발생합니다. 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치료가 끝난 다음에 장애가 생기시는 분들도 한 4만 명 정도 계시는데 지금 이게 장애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은 보다 빨리 그 치료가 종결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급성기 치료, 당장 사고 발생했을 때의 그런 급성기 치료하고 재활 프로그램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 재활까지 고려를 하면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 산재병원의 급성기 치료 기능이 좀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성기 치료하고 재활 프로그램이 연계가 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재모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이 급성기 치료와 그다음에 재활 치료를 좀 더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재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우선 1차적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직업병 분야에 대한 임상적인 치료 연구나 치료 기법에 대한 연구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산재모병원에서 이 직업병 분야에 대한 R&D 기능을 확충을 해서 치료 기법이나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전문 재활 치료 기법에 대한 그런 임상 연구를 통해서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수가도 적정하게 개발하고 치료 모델도 개발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모병원이 설립이 되게 되면 우선 응급외상 수지적합 화상센터 같은 산재 근로자들의 특화된 그런 특화 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전문 재활 치료 기법 개발을 위한 임상 연구 시설, 그다음에 직업병 연구를 위한 임상 연구 시설, 이런 것들을 구축할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울산 지역에 보면 울산과학기술대학이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대학에서 생명공학에 대한 많은 지금 연구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울산과학기술대학하고 같이 원활한 업무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생명공학 기반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임상 연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재모병원 건립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급성기 치료, 재활 치료 긴밀한 연결을 통해서 이 재활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어떤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시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계획인지 또 듣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예, 우선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라든지 부채관리 방망경영 정상화 계획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를 하면서 지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우선 이런 부채 문제나 아니면은 너무 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의 중점관리 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정부의 방침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요구를 고려해서 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리후생 내용 중에 이렇게 사회 상념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과 함께 저희가 근로복지공단도 중요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정부에서 추진하고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국정과제를 좀 더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또 정부에서 협업,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 3.0 과제도 충실히 이행을 해서 저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또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여러 가지 연계하고 협조를 통해서 국민의 복지 증진에 좀 더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이제 다른 특히 금융공기관들 보면은요, 연금, 이제 급여를 이제 많이 삭감하는 아주 이제 고단의 이제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공단 이사장님은 그런 걸 해당은 안 됩니까? 저희는 저희가 거의 공공기관 중에서는 아마 평균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그리고 이제 근로자, 산재 근로자를 위한 이 다양한 지원 대책이 또 저희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알려주시죠. 네. 예, 저희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하나는 금융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금융지원 사업에서는 우선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홀레비나 장례비, 의료비 같은 용도로 융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좀 소액융자 제도를 해서 이런 용도에 한정하지 않지만 급히 필요하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액융자 제도, 그러니까 200만 원 한도 내에서의 소액융자 제도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임금 근로자분들 중에 보면 신용이 낮아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용보증 지원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금융지원 사업으로는 저희가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한테 저희가 구상하는 임금 채권 보장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사업주가 이렇게 도산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임금을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중소기업에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여성 근로자분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직접 전국에 한 24개 정도의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목적은 저희가 여러 가지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다른 직장 어린이집에다 전파하는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회사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들에서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좀 더 선진화된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진기업 복지제도 컨설팅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저희 공단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복지사업이 퇴직연금 사업입니다. 퇴직연금은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서 운영합니다만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기관에만 맡겨놓은 경우에 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이 공공부문을 대신 대표해서 3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기관에 연계해서 저희가 가입 안내를 해드리고 금융기관하고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취업의 뉴스 오늘은요. 2014년 이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반세기를 맞아서 이 산재보험의 현재 모습과 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